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최상의 기억력, 생산성, 수면을 얻는 방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건강 관련 영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참고한 책은 장수의 역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막는 방법으로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는 5가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단식 모방 기간, 그 다음 자유식 기간, 대청소 기간, 선택적 칼로리 제한 기간, 선택적 집중 정화 기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최상의 기억력, 생산성, 수면을 얻는 방법에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일치합니다. 바로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에서도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염증으로 보고, 이런 염증의 원인을 나쁜 분자나 박테리아가 창자벽을 뚫고 세포 조직과 림프샘, 혈류로 들어와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렉틴을 지목했는데요. 렉틴은 대부분의 곡물에 들어있으며 특히 밀가루에 많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여러 곡물과 밀가루 음식을 지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탕과 유제품, 동물 단백질 등 암세포를 비롯한 나쁜 세포들을 성장시키는 물질들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타협할 부분이 있다면 타협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실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기간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힘든 건 둘째 치더라도 인생에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을 정도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미 큰 병을 얻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의사시고,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몸에 실험을 해볼 정도의 신뢰도는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루존이라 불리는 전 세계의 장수촌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는 점도 신빙성을 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식 모방 기간입니다. 이는 한 달 중 5일간 동물 단백질 섭취를 금지하고 하루 900칼로리만 섭취해서 한 달 내내 단식한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음 단계인 자유식 기간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하루 900칼로리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 단백질은 물론이고 장내 유익균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모두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식을 한 것처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단식을 하게 되면 호르메시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당량의 스트레스 요인은 오히려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을 단식한 것처럼 속이면 우리 몸은 감염과 종양, 심지어 죽음에도 대항하는 반응을 시작하며, 이때 건강한 세포만 살아남고 약한 세포는 제거가 되어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 단백질은 이런 단식의 효과를 내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입니다. 육식이 우리 몸의 성장을 너무 가속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는 암세포 같은 우리 몸의 해로운 세포들의 성장도 촉진하기 때문에 동물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유식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그 음식들인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거나 화면 캡처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망가뜨리는 세균 및 암세포를 위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 기간에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거나 제한된 양만 먹어야 하고, 평생 몇 번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나 심지어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들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사실 이는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돈을 주고 건강을 살 수 있다면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만,
아직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다가 이 방법이 건강을 확실히 좋게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겠죠. 때문에 저는 앞전 영상에서 나온 내용과 이번 책에서 나온 내용 중 공통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 중 현실적으로 구하기 쉽고 먹기 편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밀가루, 유제품, 설탕은 그대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줄이려고 해봤지만 여기서 육식까지 줄이게 되면 일과 공부, 운동 등을 모두 소화하기에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인데다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때는 선택지가 아예 없어서 육식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끔 고기 대신 템페라는 발효con과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한 데다 조리도 쉽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 이왕이면 과일은 제철 과일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분량 조절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로 아주 간단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레시피들을 모아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뇌청소 기간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해서 이미 몇 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저녁을 아예 먹지 않거나 4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을 권유드리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든 18시간 연속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뇌청소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세포 사이사이 쌓인 이물질이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는데 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소화가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화처럼 혈액이 많이 필요한 활동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깨어있을 때보다 이 뇌청소 속도가 20배 빨라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칼로리 제한 기간입니다. 이는 1, 2주에 한 번씩 하루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식 모방 기간의 효과를 강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집중 정화 기간인데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더 빠른 효과를 원할 때 단식과 뇌청소 기간을 기본보다 늘려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실천하기 힘들어서 본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왜 소개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상에서 실천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라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지 말지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이 내용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삶의 질을 꽤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비롯해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더 높은 생산성을 얻고 싶은 욕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 저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정말 바쁘게 살았던 시기에는 건강이 나빠져 큰 병은 아니지만 병은 없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등 비즈니스를 할 때는 불확실한 부분도 많고 거기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과 똑같은 쌍둥이가 콜라나 햄버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살았다면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현재 90세가 넘으셨지만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콜라를 매우 많이 마시며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관리라는 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100%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가치관도 서로 다 달라서 몇 년 빨리 죽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결코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사실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불상사를 겪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큰 병에는 걸려본 적은 없지만 작은 병에 걸리더라도 아프면 그 순간만큼은 이 병이 나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 자체가 매사 예민해지며 무언가 집중해서 하는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투자든 사업이든 불확실성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을 하며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주어진 조건과 가치관에 따라 나름의 건강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